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어전에 인사드리고 지금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오전에 나간 유튜브 방송에 진명 회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가끔 저희 단톡방에 아주 수준이 높고 이런 고명한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깥엔 방금 강주센터하고 세종센터에서 지금 대표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진명 회원님께서 이런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전에 나간 유튜브에 영상 잘 보았습니다. 원장님, 광자가 회전한다는 논문을 근거로 광자가 회전을 하므로 기본 입자인 원 입자는 플러스 원 입자가 있고 또 마이너스 원 입자가 있다는 말에는 공감이 안 됩니다. 예. 양성자부터 강자까지는 플러스부터 마이너스까지 양자들이 도열하며 회전을 하는데, 원 입자는 S극으로만 된 입자와 마이너스 극으로만 이루어진 단극의 입자가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예. 또 플러스 극으로만 된 입자와 마이너스 극으로만 된 입자가 상대성으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뭉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원 입자가 모여 광자가 되며 회전을 된다 말씀하셨는데, 원 입자가 단극 입자이며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가 동시에 분포한다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에너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원 입자는 어떻게 팽창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와 있는데 잠시 좀 그 미팅을 좀 미루고요. 그렇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죠. 우리가 질량을 놓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무게 질량,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모여가지고 열이 되고, 열이 모여서 또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또 1kg, 10kg, 1톤 이렇게 무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입자들이 모여서 질량이 되고, 강자의 질량이 되고, 또 그 강자들이 모여서 중성미자의 질량이 되고, 또 중성미자들이 모여서 전자의 질량이 되고, 전자들이 모여서 커크 입자들의 질량이 되고, 이 커크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되는 것처럼, 또 이 질량이 또 합쳐지고 더해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는 이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질량은 우리가 추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원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입자들의 질량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더 시초로 우리가 고찰해 본다면 원 입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의 질량이고 무게다. 예, 이런 거죠.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뒤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배경에 어떤 설명인가 하면, 지금 서로 다른 극성을 가진, 서로 다른 전기를 띤 이 입자들이 서로 충돌, 방전하면서 그때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말하자면 입자 가축의 이 진공에 서로 다른 전기를 띤 입자들이 서로 충돌, 방전을 하면서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하는 그 상황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그 입자들이 다 이렇게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그 양전기와 또 마이너스 음전기, 이런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원입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원 입자에는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있다. 또 자기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N 그 S극이 있는데 그것도 이 극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입자들이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들면서 결합하면서 전자기파로 방출되는데요. 우리가 단적인 실례를 하나 들게요. 그 자전거 보게 되면은 그 발전기가 있잖아요. 발전기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양쪽에 자석이 있어요. NS 자석을 걸어놓고 그 가운데 코일을 감은 건선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선틀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극성이 그게 바뀌게 돼요. 정지 상태에서 보게 되면 N극과 S극 사이에 이 건선틀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코일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의 극성이 양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양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바퀴 돌려주면 그게 바뀌겠죠. 그런데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그게 N극과 S극이 왔다 갔다 하면 빨리 바뀌겠죠. 빨리 바뀌면서 바뀌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자성을 띤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의 일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빨리 바뀔수록 일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가 하면 원입자들은 이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리면서 결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그게 인공적으로 거기다 에너지를 가해서 말하자면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원자 핵이 일량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겠죠. 확대되게 되겠죠. 그래서 일량이 많아진 것만큼 원입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결합해서 전자기파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전기공학에서는 전류라고 하게 되면 자유전자들이 흐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실제로 도선을 이루고 있는 분자,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이 원자들의 그 자유전자 그 이동 속도를 보게 되면 1초에 겨우 몇 밀리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잖아요. 예? 그 실체가 이렇게 전자기파거든요. 우리가 이 발전기를 돌릴 때 양쪽에 배치된 이 자석 사이에서 이 건선틀이 코일을 감은 건선틀이 돌아갈 때 빨리 돌아가는 것만큼 불이 점점 더 밝아지잖아요. 뭘 의미하는가? 빨리 돌릴수록 그 원자 핵이 그 회전 속도가 많아지면서 빨라지면서 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량이 많아진 것만큼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서 전기 입자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기파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도선을 따라 흐를 때는 그것이 전기 에너지로 나타나고 또 도선의 끝, 안테나라고 하는 그 도선의 끝에서 전파로 날아갈 때는 그것을 우리가 전파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신해서 이 핸드폰 무선 충전도 하고 또 전기 생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라는 거죠. 그 실체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죠.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는 원입자들이 몰리면서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플러스 양전기와 마이너스 음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 시작은 원입자를 재료로 해가지고 그 원입자들이 결합해서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입자에는 그 음전기를 띤 입자와 또 마이너스 전기를 띤 그 원입자가 존재한다. 그런 거죠. 예,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기파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루어져 있고 그 장은 전기장은 전기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자기장은 자기장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를 마이너스 전기와 함께 또 플러스 전기와 함께 또 NS 자기장도 같이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전화로도 괜찮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이미지 설명을 이어갈게요. 예, 지금 그 진영 기원님이 지금 이런 답변을 하셨죠.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원인자가 어떻게 팽창을 시킬 수 있을까요? 원인자가 어떻게 우주를 팽창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게 질문이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왜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는가면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킨다. 이것은 이렇게 빅뱅론에서 하는 주장이거든요. 빅뱅론에서는 바늘구멍보다도 지식이 작은 진공이, 진공, 이 진공 그것을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진공이 코갈만해지고 축구공만해지고 이 정도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지금의 우주만큼 계속 커지고 지금도 계속 우주를 이렇게 팽창시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네,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황당무계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동화도 이런 시나리오도 이렇게 쓰시지 않죠. 이렇게 황당한 시나리오는 쓰기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 전체 물리학의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여긴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흑 에너지 우주를 이렇게 뻥치기처럼 이렇게 밀어서 팽창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착각이고요. 지금 제 뒤에 보이죠? 지금 여기에 인공위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전체 우주과학 기술은 우주의 100%를 관측할 수 있는 그 경제화에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관측 결과를 보게 되면 멀리 있는 은하들이 이렇게 초속 73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이 확인이 돼요. 이 은하들이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관측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팩트예요. 그렇다면 이 은하들이 138억 년 동안 우주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138억 년 동안 이렇게 멀어져 갔다고 하는 것은 멀어져 갈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팩트예요. 공간. 빅뱅론에서는 이 공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늘구멍보다도 다 그 공간이 이게 뻥튀기해서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계속 커진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어요. 팩트는 그거예요. 이렇게 138억 년 동안 이렇게 은하들이 멀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멀어져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인공위성 가지고 관측을 해보게 되면 이 은하들이 이렇게 초속 73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것이 확인이 돼요. 138억 년 동안 이 은하들이 멀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멀어져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이 은하들이 끝없이 멀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없이 멀어져 갈 수 있는 무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무한 공간, 이 공간의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우주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밝혀도 우주의 100% 모든 비밀을 다 밝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 뒤에 지금 이미지가 보이죠? 지금 우주라고 하는 이 중력이 존재하는, 중력과 자기장이 존재하는 이 유한 공간, 그리고 이 우주가 끊임없이 이 팽창해가는 138억 년 동안 팽창해 갔고 또 팽창해 가는 확장돼 가는 이 무한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무한 공간은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은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지구로부터, 우리 은하로부터 끝없이 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은하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중력이 존재하는 이 유한 공간에 이 은하들이 계속 이 우주 밖으로 계속 끌려가는데 진공은 어떻죠? 진공은 인력이 있어요. 강한 흡입력이 있어요. 강한 흡입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로부터 우리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공은 이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 진공은 원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입자들로 이루어진 이 진공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라고 하는 이 유한 공간에는 이 에너지 덩어리예요. 중력과 자기장이 존재하는 이 우주, 이 유한 공간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무한 공간에 이 입자들이 이 에너지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진공은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 압축된 진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 삼켜버리고 행성도 삼켜버릴 수가 있고 먼 곳에 은하들까지 끌어다가 삼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블랙홀은 압축된 진공이라고 했는데 이 진공은 흡입력이 있잖아요. 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압축시켰다는 거죠. 압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곳에 은하들까지 끌어다가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무한 공간의 이 진공은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이 우주, 이 유한 공간의 은하들 끌어당기면서 우주의 규모, 우주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명 회원님께서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킨다는데 이 유한 공간, 중력과 자기장이 존재하는 우주 안에 그 암흑 에너지가 이 우주를 밀어가지고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은하들을 밀어가지고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무한 공간에 무한 인력에 의해서 그 흡입력 무한 인력에 의해서 은하들이 끌려가면서 우주의 규모를 팽창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하들이 이처럼 우리로부터 멀어져만 간다면 138억 년 동안 이 은하들이 멀어져만 갔다면 우주는 이미 텅텅 비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주 비율은 변하지 않았어요. 138억 년 전에 그 초기 우주 비율과 지금 우주 비율은 거의나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에서는 수소가 계속 생성이 되고 그 수소들로 이루어진 이 천체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별과 행성들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신생 은하들이 지금도 계속 생겨났기 때문에 우주 비율은 138억 년 전의 초기 우주와 지금의 우주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팩트라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